지출은 뭐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지출이면 다 같은 지출이지 좋은 지출은 또 뭐냐?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히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베스트셀러도 내고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랜만에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입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한 달이 지나면 도대체 그 많던 돈들이 다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 텅 빈 잔고를 보면서 갑갑한 마음이 드셨던 경험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정말 돈에 발이라도 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재테크 하실 때 좀 더 손쉽게 돈을 모으는 시스템, 그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나만의 가계부 만들기에 도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산 현황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 자산의 근간이 되는 현금 흐름 역시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하우가 쌓여야 여러분들 앞으로 손쉽게 부자 되기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셀로 나만의 가계부 만들기 그 첫 시간으로 나만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만들어 보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재테크의 기본은 갖춘 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재무상태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건 보통 기업회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대차대조표의 어떻게 보면 개인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게 뭔 도움이 되냐 하실 수 있죠. 보통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헌데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나를 평가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당혹스러웠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 내가 가진 자산이나 나의 재무 상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자신의 재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항상 나의 자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꿰차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재테크의 기본기가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가진 현금이나 주식, 펀드, 부동산 같은 자산이 각각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부채 같은 것들은 얼마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순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 번은 해보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엑셀로 나만의 가계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제가 여기 엑셀 파일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기초로 삼아서 나중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 파일은 오늘도 역시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게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만의 재무상태표 만드는 법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왼쪽에는 내가 가진 자산의 항목과 금액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말 그대로 현금과 같은 속성을 가진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언제든지 빼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라거나 현금, 혹은 유동성 자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구체적인 항목들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의외로 본인이 몰랐던 자산들까지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알아요? 까먹고 있던
비상금 뭉텅이라도 어디서 나올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투자자산이란 목돈 마련을 위해 묶어둔 예적금이라던가 뭐 펀드, 주식, 연금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용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 현금은 아니겠지만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고요. 뭐 아끼는 골동품이라던가 뭐 고가의 자전거 혹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백 뭐 이런 것들처럼 뭐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꽤 나간다면 사용자산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됐건 뭐 자가주택이 되었건 간에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빼놓을 수 없는 자산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 항목에는 대출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들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서 목록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현금화하기 힘들거나 가치가 너무 작은 것들은 괜히 손만 아프겠죠. 과감히 스킵하는 센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부채를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부채는 하나로 합쳐서 정리하셔도 되고 구분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본인에 맞는 구분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대출의 경우에는 빨리 갚아야 하는 대출과 천천히 갚아도 되는 대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관리를 하시면 빚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기 대출부터 장기 대출 순으로 관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단기 대출은 대표적으로 뭐 할부금이라던가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카드론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단기 대출이자 악성 대출에 속하니까요. 이런 항목이 많은 분들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장기 대출에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뭐 10년 이상, 뭐 길게는 약 30년 가까이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고 투자 자산을 활용한 좋은 빚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계획을 짜실 때 가장 후순위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현재 가계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일종의 분석의 척도라면 현금흐름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도 순소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혹시라도 돈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금흐름표 분석을 통해서 이 같은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또한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 역시도 제가 예제 파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수입 목록을, 우측에는 지출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목들의 의미를 좀 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계의 현금의 흐름은 수입, 뭐 이른바 들어오는 돈이죠. 그리고 지출, 나가는 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수입은 가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변동 수입,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매월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일종의 기본급이 고정 수입이 될 것 같고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뭐 상여라든가 보너스 같은 것들은 비정기 소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부업 같은 것들을 해서 뭐 부수입이 있다고 해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고정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야말로 지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물론 비정기적인 보너스도 고정 수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평달에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너스를 타서 빵꾸난 현금 흐름을 메우는 식이 되기 십상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지출입니다. 지출은 뭐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지출이면 다 같은 지출이지 좋은 지출은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투자 지출들도 있습니다. 우선 소비 지출부터 볼게요. 소비성 지출도 다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고정 지출은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대출 상환금 혹은 뭐 관리비, 공과금,
매월 나가는 보험료, 그다음 세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고정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조절하기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변동지출은 당장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지출들을 말합니다. 뭐 의식주 등의 생활비라던가 여행 경비, 뭐 불규칙적인 의료비, 뭐 문화비 같은 것들, 그리고 외식비, 뭐 사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목들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해보시면 내가 내 소득에 비해서 적합한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저축과 투자 규모는 적절한지, 불필요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어떤 문제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나의 재무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이 기회에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만의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 만들기 예제 파일은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혹시 궁금하다 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